안녕하세요. 지선주대우 강좌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 뭔가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저도 뭐 확실하게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짜뉴스?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제가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너무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도. 자, 첫 번째는 좌우측에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쪽 얼굴이랑 이쪽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인데,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고 1년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사진의 1년차들이 나는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사람의 얼굴에 비대칭이 다 보인다. 그분들한테 보일 정도면 딴 사람들한테도 다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코가 이렇게 정면을 봐야겠죠.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살짝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실제 이 턱 끝 라인이 이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서 눈의 위치가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요.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냥 얼굴이지 뭐. 근데 사진을 찍어 놓게 되면 이제 티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은 특히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티가 나죠. 그래서 처음 그거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원본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맞춰주는 게 작업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맞춰주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막상 맞춰놓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유의 매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이제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덕자씨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내려오다가 약간 휘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휘는데 이쪽으로, 아마 뭐 그 촬영이 반전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쪽으로 약간 휘어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구해가지고 맞춰봤어요. 역시나 좀 뭔가 약간 좀 얼굴이 애매해져요. 같은 얼굴인데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을 때 뭐 나는 이쪽 얼굴이 잘 나와, 나는 이쪽 얼굴이 잘 나와, 뭐 이런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참고로 저는 왼쪽이 잘 나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이쪽에다 두고서 이렇게 찍게 되면 이쪽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찍고 있죠. 치우기 귀찮거든요.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좌를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증명사진 강좌는 한 3번인가 4번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강좌 영상이 총 155개입니다. 상황별로 해놨기 때문에 상황별로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맨날 뭐 툴 설명이나 하면서 하기도 좀 그렇고, 짧은 얘기를 막 빙빙 돌려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한 번, 2번 클릭하면 되는데 이상한 설명 같은 걸 해가면서 하는 거는 좀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찾아보시면 툴 설명을 한 영상도 있고, 제가 자주 쓰는 퀵마스크라던가 아니면 그 얼굴에 뭐라 그래야 되지? 비대칭? 이거를 맞추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먼저 보시면은 제가 요새 하는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온라인 강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에 대한 작업을 올린 적은 없어요.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나만 할 줄 아는 거면 뭐하러 올려놔. 그럼 나 혼자 하면 되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떤 뭐 합성 같은 거를 막 엄청 빠르게 돌려놓고서 자, 실제로는 7시간 걸립니다. 그럼 뭐 본인이 7시간 걸린다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그게 모토죠. 너무 복잡하게 하면 하기 힘들어요. 따라하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영상 아래쪽에 툴 설명이랑 퀵마스크랑 얼굴 보정하는 영상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살이 빠져 보이네요. 어두워서 그런가?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해보고 안 해보니까, 전에 했던 걸 까먹으니까 당연히 어렵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3개월이면 포토샵을 오늘 시작하시는 분이랑 저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기술적인 거는 별 차이가 없어져요. 정말 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색감을 컵으로만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컵으로만 맞췄대요. 나는 색감을 컵으로만 맞춘다라는 말에 앞에는 한 20에서 30글자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캐내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다 해봐요. 그리고 그 커브를 맞췄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 어디서 들었다고 하시길래. 근데 그분은 뭐 어떻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사진을 봤는데 딱 봐도 이건 커브라는 게 아니에요. 커브를 했으면 색깔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 색이 저렇게 빠진다고? 물론 커브로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한 20분인가 30분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뭐 커브로 했다는 전제하에 딴 거는 건드리지 않고 정말 커브로만 카메라로도 안 썼어요. 근데 안 돼. 안 맞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에 들어가지고 프리셋을 써봤는데 딱 프리셋을 누르자마자 그 화면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그냥 커브만 약간 올린 거야. 그때 느꼈죠. 아, 아직도 이런 걸 속이는 사람이 있나? 지금 웬만한 기술들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진은 믿으면 안 되지만 작업자가 하는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건 다 편집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선 그렇게 커브로 작업을 할 때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사진에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나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된다는데, 했다는데. 그리고 물론 해보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였어?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나는 커브로만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무슨 세트 메뉴처럼 따라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포토샵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종종도 아니야. 꽤 있어요. 근데 저는 필터랑 프리셋을 씁니다. 아니 그게 더 빠르고 편하고 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늘 똑같은 질문이 와요. 그게 없으면 어떡할래? 왜 없다는 전제를 가져? 난 갖고 댕기는데. 그리고 뭐 제가 남의 컴퓨터로 작업을 할 일이 없죠. 남의 컴퓨터로 왜 작업을 해? 내 걸로 하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르쳐주기 싫으면은 안 알려주면 되는 건데 꼭 자꾸 이상한 방향을 알려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알려준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쪽 길을 계속 파요. 그리고 이제 절망하죠. 안 되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아니 2호선을 타고 의정부를 어떻게 가요? 갈아타야지. 가는 방향이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든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점심 메뉴를 먹을 때도 뭐 사람들이 다 뭐가 갈리는데 뭐 부장님이 난 짜장면 이러면 뭐 다 그걸 짜장면 먹어야 돼? 요새는 안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먹는 방법도 뭐 내 스타일대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작업도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은근히 강요해요. 대놓고는 안 하는데 대놓고 하는데 아직도 있나?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기본적인 뭔가를 할 줄 알아야 이제 다른 툴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럼 말이 되는 건데 이거만 써라. 이거만 써야 돼. 이거만 써서 해. 왜? 나는 싫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꼭 수저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 국이 있으면은 수저를 써서 뭐 국물을 떠먹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그 국에 있는 건더기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젓가락으로도 할 수 있잖아. 포크를 써도 되고.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아예 수저가 필요가 없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게 제일 편하죠. 제가 또 여기서 야 너는 젓가락을 써 이런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자기가 해봤을 때에 가장 편하고 빠르고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냥 좋은 걸로 하세요. 꼭 뭐
따라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 사람의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그리고 뭐 인도에서는 손으로 먹는데 거기도 뭐 수저를 고집을 해야 되나? 자, 그리고 번외로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 이제 뭐 무슨 학원에서 강의를 해라, 책을 쓰자, 뭐 이런 연락들이 가끔 가다 와요. 자주는 안 오고 정말 가끔 가다 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담당자를 만나보면은 포토샵이랑 관련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뭐 관련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겠죠. 저를 캐스팅할 필요가 없죠. 담당자를 만나보면은 뭐 저는 인물 쪽을 자주 하는데 디자인 쪽을 뭐 저한테 맡기려고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팅을 하자 그래서 홍대에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뭐 모바일 포토샵 뭐 그쪽을 위주로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 이외에는 제대로 된 포토샵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휴대폰으로도 포토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뭐 어도비에서 나온 거긴 하죠. 근데 거의 그냥 앱 수준이죠. 뭐 컨트라스트 약간 뺐다 꼈다 하고 뭐 색감 프리셋 있는 거 몇 개 집어넣고 그 정도였는데 그래갖고 저는 실제로 실무자들은 모바일보다는 이제 실제 작업자들은 데스크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저러 하다. 그리고 나는 짧은 얘기를 길게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책 분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분이 갖고 온 책 보니까 한 300페이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뭔가 쓰게 되면은 50페이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기로는 뭐 툴 설명은 나는 5페이지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생략을 할 거고 나는 실무자가 봤을 때에 쓸모가 있는 내용을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어떻게 뭐 설명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뭐 하시길래 저는 제 유튜브에는 제가 누르는 키도 화면에 다 나오고 요새는 자막도 달고 있는데 더 이상 뭐 설명할 만한 게 없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내 유튜브 설명서 아니냐. 이게 무슨 출판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 뭐 내가 기념 책자를 발매하는 것도 아니고 정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수업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책에만 있는 걸로 책에만 나오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2시간 동안 했으니까 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좋게 헤어졌어요. 얘기가 끝나고. 근데 이제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담당자분들을 만났을 때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저는 미팅 전에 늘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상을 봤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는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인물 위주로 하는데 다른 것도 하긴 하죠. 근데 인물을 위주로 자주 하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뭐 디자인 쪽으로 뭘 해보자. 저는 디자인 쪽은 거의 못해요. 제가 무슨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저 그림 전혀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어봤죠. 영상을 좀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물어봤지만이 아니구나. 물어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봤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답변이에요. 이제 문제는 미팅을 하기 전에 발생했는데 나간 그 홍대 입구 9번 출구 앞에 나갔는데 담당자가 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저는 관심 종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도입부에 늘 제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얼굴은 뭐 맨날 나오죠. 포토샵 화면은 안 나와도 제 얼굴은 나옵니다. 근데 못 알아봤다는 게 영상을 한 개라도 봤으면 알 텐데 요새는 이름도 자막으로도 나오는데 물론 뭐 화면이랑 실물이랑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저씨 얼굴인데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방금도 그냥 지금 머리 감고 왔고 머리는 뽀송뽀송하네. 근데 세수를 그냥 물로만 했더니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이름 정도는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메일은 와 있어요. 미팅을 했으니까 그 책을 어떻게 쓸 거냐 뭐라 그러더라? 책을 어떻게 쓸 건지 그 계층은 그 구매 계층은 뭐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 뭐 그런 걸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아직 안 했어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애매하네요. 자,
송년회도 있고 수업도 있고 12월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4개 올렸나? 이게 4개째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제 강좌 영상은 없이 이렇게 뻘소리만 하는 영상만 4개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강좌 채널이 맞는 건가, 얘는 무슨 혼자서 나와가지고 뻘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100%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꼭 포토샵만 말고, 포토샵 영상만 지금 150개를 올려놨는데 따져보면 웬만한 온라인 강좌 업체보다 더 많이 올려놨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촬영 쪽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뭐 그라비아 촬영을 하기에는 그거는 4월달에 잡아놨어요. 웬만하면 좀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뭐 무슨 뭐 모텔방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야외씬도 있고, 지금 많이 좀 춥죠. 내년 돼봐야 뭐 1월인데 1월 얼마나 춥겠어요. 찍는 나도 추운데 모델은 뭐 얼어 죽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약 없는 약속은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알아볼게 뭐 이런 거 알아볼 건데 기대는 하지 마. 제일 싫어요. 무슨 특히 모임 같은 거 하는데 시간 되면 갈게. 저는 그런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야? 기다리라고? 뭐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마는 거지. 뭐 시간 되면 갈게는 뭐야? 무슨 뭐 슈퍼스타야? 굉장히 싫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뭐 고현빈입니다 이거랑 뭐 마지막에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어저께 덕자씨가 아프리카TV 시상식에서 이제 라이프 BJ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제 개인 페이스북에는 덕자씨 관련 게시물이 아침 저녁으로 이거 뭐 미친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맨날 올라옵니다. 제가 올리죠. 그래서 이번 수상 소식이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뻘 소리를 벌써 한 18분 정도 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